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췌장암 같은 경우는 항염 치료, 암덩이 주변의 염증을 걷어내는 치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방송했고요. 오늘부터는 그래서 논문에서 소개된 이 항염과 관련된 이 췌장암의 치료를 올릴 수 있는 치료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정말 중요한 치료, 강력한 치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은 2018년도에 실제로 미국의 류마티스 내과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4기암, 복강내 전이가 된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이 불가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할 때 본인이 에비던스에 기반해서 같이 함께한 치료를 소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한 논문의 주사제 치료,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주사제가 뭐냐면 페리칼시톨이라는 비타민 D 아날로그 주사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 치료를 그분 같은 경우 항암 치료하면서 같이 하셨는데, 비타민 D 아날로그 이 치료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치료냐면요, 염증을 억제시키는 주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췌장암은 주변에 복숭아 씨처럼, 복숭아 씨가 췌장암이면 주변에 염증을 덩어리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근데 이 덩어리, 이 염증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췌장암을 보호해줘서 항암제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려고 하면 뚝뚝 떨어지면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들이 이 암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혈관이 잘 형성이 안 돼 있는데도 이 암세포가 잘 자라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이거를 없애는 거, 이거를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항암과 직결된 비타민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드셔야 된다 방송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타민 D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항염, 항산화, 항암 작용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항염 작용인데, 이 비타민 D가 암세포 주변에 있는 염증을 만드는 이 스트로마를 만드는 성상세포들이 있어요. 이 성상세포들하고 이 비타민 D가 딱 만나면 이 성상세포가 비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암 주변의 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D의 아날로그가 바로 이 페리칼시톨이라는 주사여서,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이 주사를 같이 맞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이 페리칼시톨 그럼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저 비타민 D 입으로 많이 영양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요, 실은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D는요, 몸에 들어왔을 때 진짜로 활동하는 활동성 비타민 D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간에서 한번 모양이 바뀌고 신장에서 한번 모양이 바뀌어서, 그런 이후에야 진짜로 활동형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양제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정말 활동형 비타민 D가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형 비타민 D를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주사제가 페리칼시톨인데, 이건 사실은 어떤 분들이 맞는 주사냐면요, 우리 말기신장병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우리가 영양제로 비타민 D 먹으면 간에서 한번 바뀌고 신장에서 한번 모양이 바뀌어서 실제로 활동성 비타민 D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마지막에 활동성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저하증, 거기에 빠지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맞게 되는 주사가 이 페리칼시톨이라는 주사거든요. 이게 바로 항염작용, 그 암세포 주변의 염증을 인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쥐 실험에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췌장암에 걸린 쥐의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리칼시톨이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비타민 D 그걸로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암세포 주변 염증세포에 가서 딱 들러붙으면은 암세포 성장에 관련된 시그널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비타민 D가 항암작용이 강력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작용이. 자, 이거 주사 투여를 한 쥐에서 이 췌장암 조직을 떼어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췌장암 주변에 T세포가 이 페리카시톨을 맞지 않은 쥐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이 T세포의 침윤이 훨씬 많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T세포는 면역세포잖아요. 면역세포가 더 많이 침투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비타민 D 아날로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근래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이 T세포 면역치료, 이뮤셀도 함께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때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주사제가 바로 이 페리카시톨이겠죠. 왜냐하면 T세포가 훨씬 더 많이 침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비타민 D 아날로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 염증세포들을 이넥티베이션, 활동성을 억제해버리더라. 자, 그러면 이 암세포를 도와주는 이 보호 장벽이 싹 걷히는 것과 같으니까 수술 전에 미리 쓰면은 수술할 때도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들이라면 항암을 하실 때 항암제가 더 들어가기 용이하게 해주는 주사 치료가 될 수 있고, T세포 치료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효과를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는 치료가 이 페리카시톨이라는 이 주사 치료라고 이 논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논문이 났고, 이분이 실제로 2018년도 논문을 쓸 때 본인 스스로는 완전관의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본인이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20년 한 가을 정도에 실제로 저희 이제 환자분이 직접 이 의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췌장암 환자분, 사기암 환자분들이 완전관해로 가는 경우도 너무 드물고, 그 다음에 완전관해로 간다고 해도 그 다음에 곧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2020년도에도 재발 없이 있을까? 그게 참 궁금했는데 이분한테 답변이 왔어요. 답메일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 환자분이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본인은 그때까지도 완전관해 상태에 있다. 그리고 너의 주치의랑 잘 상의를 해라. 굿럭. 행운을 빈다. 이렇게 답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치료가, 이분 자체가 류마티스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증거에 입증해서 이 논문을 이분도 낸 거고, 충분히 췌장암의 특성상 이 염증을 낮추는 게 치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택했던, 본인이 택했던 치료제가 페리카시톨이었고, 그게 너무도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로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논문들, 이 경우 말고도 예를 들어 다른 치료, 어떤 보조 치료를 함께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인 사기암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대부분 초기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논문의 저자도 이것저것 다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걸 한 게 아니라 맨 처음 항암제 치료 들어갈 때 이 전략을 세우고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치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조 치료가 들어갈 때 성공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전략을 세울 때 같이 들어갔을 때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췌장암, 물론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처음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췌장암의 항염 치료제로서 비타민 D 아날로그인 이 치료제가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염증을 낮추는데, 그 다음에 수술 불가능한 환자가 항암 전에, 그리고 이뮤셀 T세포 치료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같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로 소개되고 있다. 자,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췌장암 환자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는 내용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에비던스가 있는 이런 내용들, 논문에 소개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가진 암,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 제대로 알고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